와, 정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이 안 되면 뭡니까? 무죄인 거예요, 무죄.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10%만 얘기한 거, 10%만. 근데 이거는 다 허위 사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검찰의 주장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이거는 이 검찰의 주장이고,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목적으로 무고를 하였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피를 질질 흘린 채로 그 부분만 샤워기로 씻고 경찰서에 그 부분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리대에 남자의 정액도 묻어 있고요. 치마나 팬티에도 정액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갈 게 아니라 가까운 청담동에 갈 거기 때문에 생리대를 따로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조그마한 가방만 들고서 본인이 외출할 때 차고 있었던 그 생리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경찰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생리대를 차고 있지 않았는데 남성과 합의하에 이제 성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 출혈이 심하니까 그때 모텔을 벗어나가지고 생리대를 사러 가는 그런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성관계를 하고 나서 남성이 이제 질환에 사정을 했을 거거든요. 택시 안에서 이제 흘렀을 것이다.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팬티에도 묻고 치마에도 묻었다. 이 생리대에 묻어있던 이 정액은 나중에 편의점에서 생리대를 샀기 때문에 그때 착용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삽입형 생리대에도 정액이 묻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수사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와, 정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10%만 얘기한 거, 10%만. 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리 아파가지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여성이 지금 당장 팔찌를 사주는 게 아니라면 나 집에 갈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면 가. 넌 팔찌 놓친 거야 라고 남성이 얘기를 하거든요. 팔찌 얘기가 계속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가면 팔찌는 안 사줄 거야. 뭐가 어떻게 달라? 내가 오빠 어저께 처음 봤는데. 사실 이게 맞잖아요. 내가 너를 어제 처음 봤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 말이거든요. 많이 내가 말했잖아. 용돈도 줄 거야, 바보야. 너 이럴수록 용돈 깎여, 진짜. 용돈을 줄 건데 트집 잡지 말고 내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들어라. 그래야지 용돈을 깎지 않고 많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사탕 가지고서 이렇게 달래거나 꼬시듯이 이렇게 굉장히 파렴치하고 더러운 새끼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남성 입장에서 자신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제출한 녹취록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남성이 검찰 측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많은 증언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위증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애매한 내용들은 다 빼고 명확하게 이제 위증이 될 만한, 위증죄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피고인은 증인이 팔찌를 사준다고 하여 6월 17일 오후 5시경에 청담동에 있는 반클리프 매장을 방문하였는데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사준다고 말을 안 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만날 거고 택시 탔고 같이 반클리프 갈 거. 지금 청담 사거리야, 오빠. 오빠는 어딘데? 지금 청담 사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자. 사주긴 사줄 거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이야기 제대로 해. 그럼 지금 돈 걸어놔줘. 내가 전화해서 돈 걸 테니 홀드 살 수 있어. 홀드 걸어 놓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증인은 피고인에게 팔찌를 지금 당장 사줄 수 없고 성관계를 하고 나면 그때 팔찌를 사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고요. 팔찌가 너무 비싼 곳이어서 저와 오랫동안 계속 만나고 연인 사이가 되면 이것을 사줄 수가 있는데 짧게 만나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짜리 사줄 마음은 있었는데 6개월 이상을 만나야 그래야 팔찌처럼 비싼 것을 사주지 이러면서 말을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증인은 성기를 빨아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성기는 없고 성관계를 하기 전에 가슴을 빨아달라고 한 적은 있다. 젖꼭지를 빨아달라고 이야기했나요? 네. 그러자 피고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바로 빨아주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친 새끼잖아요, 이거. 이게 위증이에요. 아까는 분명히 여성이 무슨 소리야, 양치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성관계야, 나가서 놀자, 계속 이렇게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병 치료하고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또 거절을 하고 계속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위증죄가 성립이 된다. 녹취록을 봤을 때 여성 입장에서 여러 차례 거절을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거절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팔찌 사달라고 했는데 남자가 팔찌를 안 사주고 성관계를 자꾸 강요하니까 지금은 안 사줄 거면 나 집에 갈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남자는 지가 먼저 갈래라고 간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계속해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고 자기가 제출했던 그 녹취록에 여러 번 자기가 언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착각하거나 헷갈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이 먼저 옷을 벗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지만 옷을 벗은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뒤에 가가지고는 옷을 벗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한다는 거는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옷을 벗었냐 안 벗었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도 지금 위증이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제가 왜 동의를 했던 것으로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여기를 빨아달라고 했을 때 바로 빨아주었고요. 성관계 할 때도 먼저 옷을 벗었고요. 먼저 자선을 취했고요.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제가 억지로 했던 기억은 없으니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증인이 피고인의 옷을 벗겼나요? 아니요. 먼저 지가 벗었고 저도 올리고 먼저 벗었습니다.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알몸이었나요? 그것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분명히 지가 먼저 벗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자가. 그쵸?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기억에 반하는 얘기. 아니 여자가 먼저 옷을 벗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진술을 했는데 이제는 알몸으로 관계를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난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내용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쌍놈의 새끼는 진짜 일단 1차적으로 위증죄로 고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폭력에 관해 가지고 재고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게 무죄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밤낮을 설쳐가면서 이 사건 자료들을 뒤지고 검토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자신이 여성인데 강제로 성폭행 당해가지고 이것도 억울해 뒤지겠는데 수사기관에서 나를 무고로 또 재판에 세웠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혈압이 뒤집어져가지고 잠이 오겠습니까? 두 발 뻗고.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죄 확률이 99%가 넘어요. 사실은 법정에서는 거의 유죄 추정이에요. 99% 유죄가 나온다지 않습니까? 판사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대충 보고 유죄하고 땅땅땅땅 했을 거 아니에요. 재판 백반양보해가지고 검찰의 주장이 다 맞다고 칩시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분명히 팔찌가 나오잖아요. 팔찌를 여자는 사달라고 하고 성관계를 하고 나서 사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는. 그러면 이 팔찌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분명히 여성은 남자가 팔찌를 사준다고 해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내용에도 팔찌 얘기가 한 13번 정도 있고요. 그리고 남자가 제출했던 그 교묘하게 짜집기 되어 있던 그 안에도 팔찌 얘기가 한 8번, 9번 있습니다. 그러면 20차례가 넘는 그 팔찌 얘기가 있거든요. 사준다고. 그런데 이 남자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남자가 자신은 팔찌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팔찌 사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새끼가 듣자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는 듣자니까 너무하니까 그래서 몇 번 더 물어봅니다. 왜냐면 검찰 측 주장대로 니네들의 주장대로 서로 합의하에 했다면 팔찌를 사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에 했을 거 아닙니까? 남자는 법정에 나와가지고 자신이 팔찌도 사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성관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4번을 얘기합니다. 4번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판사가 팔찌를 사준다고 얘기한 적은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봐봐요. 증인은 팔찌를 사준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라니까 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판사가 봤을 때 이 새끼가 돌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팔찌를 사주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하에 한 거라고 해야지 검찰의 주장이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판사가 네가 방금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팔찌를 사준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하니까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검찰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이 새끼는. 그런데 어찌됐든 증인이 올해 만나면 사주겠다고 한 거는 맞지요? 라고 하니까 올해 만나면 고려해보겠다라고 고려를 해보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인가요? 라고 또 판사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고려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팔찌를 사준다고 했던 사실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의 주장은 뭐냐면 그냥 이 여자가 자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젖꼭지를 빨아달라고 해서 하니까 그렇게 바로 시작이 된 것인가요? 라고 하니까 예 하는 겁니다. 무고는 빠진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뭐 강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성관계를 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남성에게 그것을 합의금 명목으로 112에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박을 한 것은 아닌가, 그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당한 이제 법률적인 권리 행사를 한 것인가 아닌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돼요.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에 필요한 부분만 그 일부분만을 이제 잘라내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인용을 해서 범죄를 끼워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났는가, 범행의 동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돈을 요구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합의금 명목이 아닌 거예요. 강간, 성폭력, 성행위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놀아주는 조건으로 이 여성의 직업상 페이를 정당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성관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민사적으로 이 사람에게 팔찌를 받거나 돈을 받는 거는 원래부터 계약에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성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 그러면 공갈죄는 성립이 돼요. 그렇지만 원래 있었던 계약적인 문제에서 돈을 입금하라 재촉하는 정도 정당한 요구를 통해서 그러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검사의 주장은 뭡니까? 애초에 사실관계 자체가 달랐어요. 왜냐면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공갈미수 이거거든요.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했다라는 뜻이고 우리의 주장은 무엇이다? 합의하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가 아닌 원래부터 남성과 돈을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 영상을 보다가 나는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다.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두 발 뻗고 잠이 안 온다. 이걸 안 풀면 한이 남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 마시고요. 제 채널에 보면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을 주시면 진짜 여러분들의 편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배우자 때문에 미칠 것 같고 분통이 터진다. 이런 분들도 전화 주셔도 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하고 하면 정말 원통하고 빡치거든요. 나라를 잃은 슬픔만큼 그보다 더 슬플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2,9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다음 영상은 3,000명을 기념해가지고 제가 그 3,000명 기념되는 그 영상을 기획해가지고 한번 올릴 거거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제가 유익한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